요즘 들어 휴대폰을 괜히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무 연락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켜보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기도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마음과는 다르게 연락이 없는 하루가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가슴 한쪽이 쓸쓸해지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허전함이 조용히 마음에 내려앉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편안하게 느껴졌지만 언젠가부터는 조금씩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문득 떠오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바로 전화해 전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보았다거나 동네에 꽃이 예쁘게 폈다거나 그저 하찮은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하찮은 이야기 속에 서로의 일상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혹시 방해가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의 하루보다 자기 하루를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되었고 그 책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혼자 감당하고 있을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고단함을 덜어주고 싶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게 됩니다. 그 거리두기는 이해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이해가 어느 순간 조용한 허전함이 되어 마음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스며들면 괜히 방 안의 공기도 조금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분명 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대로인데 대화의 빈도만 줄어든 것뿐이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던 시간이 많았던 부모의 마음에는 그 공백이 다른 누구보다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면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저 아이들도 내가 그리운 순간이 있긴 할까? 그 질문은 누구에게 들리지 않는 속삭임처럼 조용히 흩어지지만 마음속에는 오래 남습니다. 하루는 생각보다 길지만 말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 길이는 더욱 길게 느껴집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따끈한 국을 떠먹다 보면 문득 예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엄마 이거 봐, 아빠 이것 좀 들어봐 라고 들뜬 목소리로 부르던 그 시절. 그때는 왜 그렇게 정신없다고 느꼈는지, 왜 그렇게 빨리 조용한 시간이 오기를 바랐는지 지금 돌아보면 조금 미소가 나옵니다. 하지만 조용함이 너무 길어지면 그 미소도 이내 사라집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떠올리고 있는데 저 아이들의 하루 속에는 내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 질문은 원망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궁금함일 뿐입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또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이해와 허전함이 꼭 함께 움직입니다. 전화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알림도 뜨지 않자 괜히 숨을 한번 길게 내쉬게 됩니다. 그 조용한 한숨 속에는 서운함도, 외로움도, 걱정도, 그리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도 모두 섞여 있습니다. 부모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힘들까봐, 부담을 느낄까봐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러워진 나이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만 작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여기에서 너를 조용히 응원하면서 지내고 있단다. 이 작은 마음 표현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생각의 조각일 뿐이지만 부모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마음의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 등불이 희미해지는 날이면 집안 구석구석이 갑자기 넓어 보이고 의자 하나, 사진 한 장도 괜스레 마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은 줄어드는 속도가 느리고 빈자리를 느끼는 속도는 너무도 빠르다는 것을요. 어느 순간 집안에 흐르는 공기가 유난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서 마음속에서는 작은 소리들이 잔잔하게 피어오릅니다. 나는 이제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요? 아이들은 분명 잘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제자리를 지키며 그 나름의 속도로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 조용히 뒤에서 등을 받쳐주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 시간들이 모두 지나가고 지금은 멀리서 바라만 보는 나날들입니다. 연락이 뜸해진 것이 사랑이 줄어든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일까요?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짧은 숨 하나, 작은 침묵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허전함의 이름은 정말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그저 오래된 그리움일까요? 그 순간 마음은 아주 천천히 한 명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뿐이다.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명언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긴 거리의 진짜 이유를 조용하게 보여줍니다. 부모가 느끼는 허전함은 사랑이 줄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는 것도 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인생이 너무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 세대는 조금 느린 걸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비워진 시간을 천천히 채우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힘을 배웁니다. 반면 자식 세대는 멈출 수 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을 버티기에도 벅찬 나날을 보냅니다. 경제적인 부담, 책임, 관계, 사회 속의 경쟁, 이 모든 것이 자식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여유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즉, 거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무게를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식은 그 이해에 기대어 자신의 삶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연락이 줄어들더라도 사랑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버티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믿는 신뢰의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존중하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의 자리를 예전처럼 찾지 못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부모를 향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언은 우리의 감정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미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모와 자식의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조용한 인정입니다. 멀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리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각자 애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허전함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그 감정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박선희 씨는 올해 71살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장례를 치르느라 정리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해야 할 일은 줄어들었고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그 조용함 속에는 언제나 자식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호 씨는 수도권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 딸 미정 씨는 결혼해서 외국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별일이 없어도 엄마 뭐해? 하며 가볍게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면 선희 씨는 국을 끓이던 손을 잠시 멈추고 휴대폰을 귀에 바짝 대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전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큰아들은 새로운 부서로 옮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더 빨라졌고 퇴근 시간은 더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딸은 아이가 생기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하려면 아이가 잠든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그 시간이 되면 본인도 녹초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상살이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자식 세대가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희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방해하지 말자. 알아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결심했지만 마음은 늘 생각보다 느리게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간단하게 죽을 끓여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거실까지 깊게 들어오는 한가로운 시간인데 마음은 왠지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심결에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특별한 알림은 없었습니다. 카톡도 부재중 전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연락이 더 뜸해졌네.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자 스스로를 다독이는 목소리가 곧바로 뒤따라왔습니다. 바쁜가 보지. 지금은 회의 중일 거야. 그래, 이해해야지. 이해하고 있다는 마음과 조금 서운한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부딪히지 않으려고 서로 비켜서 있지만 한 집에 함께 사는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선희 씨는 동네 시장에 갔습니다. 단골 반찬 가게에 들러 멸치볶음과 나물을 조금 샀습니다.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큰아드님은 요즘도 자주 오세요? 선희 씨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요즘은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저기 멀리 올라가서 살잖아요. 그러자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마트에서 봤는데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이야기는 자주 하시던데요. 엄마가 반찬 보내줘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 씨의 마음 한켠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최근 아들 준호 씨와 통화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은 힘들어서 전화 자주 못해요. 라고 말하던 그 미안한 목소리 말입니다. 아들이 하지 못한 긴 이야기가 가게 주인의 한마디를 통해 대신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가 조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들이 여전히 자신을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조용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불을 모두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집안은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천장 쪽에서 돌아가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큰애는 지금 어디서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까? 그 생각 끝에는 늘 같은 문장이 따라왔습니다. 나를 떠올리는 시간도 아주 가끔은 있겠지. 그 문장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믿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믿고 싶어서 붙잡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믿음 덕분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간단한 체조를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처음에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괜히 하는 마음이 어딘가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 안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스스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번 나가보자.
사람들 얼굴도 보고 그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경로당에 나가보니 생각보다 많은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주 자랑을 했고 어떤 이는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이상하게 자신의 마음도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은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멀리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오나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고르다가 선희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연락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바쁘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도 그래요. 예전에는 손주들이 집안을 발 디딜 틈 없이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방학 때나 잠깐 보고요. 처음에는 섭섭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은 조금 허전하지요. 마지막 말은 조금 낮은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어쩐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허전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왼쪽 팔이 조금 저릿저릿했습니다.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니었지만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괜찮겠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가도 혹시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긴장과 피로가 겹쳐서 근육이 뭉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병이 아니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 씨는 조금 전 병원에서 했던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혼자 아프면 누구한테 말해야 할까? 아들에게 바로 전화할까? 딸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걱정하게 하지 말자. 별것도 아닌데 멀리 있는 애들 마음만 불편하게 만들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며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자니 살짝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예니가 조금만 더 자주 먼저 안부를 물어봐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애써 접으려 했지만 미처 접히지 않은 감정의 모서리가 가슴 안쪽을 살짝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딸 미정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딸의 이름이 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선희 씨는 잠시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미정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조금 숨이 가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돼? 나 잠깐 시간 생겼어. 둘은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주의 근황, 요즘 날씨,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 이야기였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조용히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 어디 아픈 데는 없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며칠 전 병원에 다녀온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나이 들면 여기저기 쑤시지 않겠니? 너나 잘 챙겨라. 멀리서 고생하는데. 엄마는 잘 지낸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솔직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야만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거리도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은 뒤 선희 씨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에 남아있는 딸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너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구나. 나도 내 자리에서 잘 버텨야겠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파트 벽과 하늘 사이를 천천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선희 씨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허전함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만 그 허전함 속에 따뜻함이 함께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잊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내느라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오랜만에 잠들기 전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더 걸어보자고, 집에만 있지 말고, 햇살을 조금 더 오래 받아보자고, 마음을 조용히 다독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애들 연락만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내지 말자. 나도 나대로 내 삶을 잘 살아보자. 그 다짐은 거창한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마음가짐이 허전함에만 매달려 있던 하루를 조금씩 바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에게도 언젠가 조용한 안심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선희 씨는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자니 오래전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장마가 오면 아이들은 우산을 쓰고도 일부러 물웅덩이를 밟으며 웃었습니다. 옷이 젖을까봐 소리를 높여 걱정하면서도 그 웃음소리가 좋아서 쉽게 화를 내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집안은 항상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부엌에서 나는 설거지 소리, 아이들이 서로 다투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그 시절 내내 조용한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용함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그때의 소란스러움이 그리운 날이 많아졌습니다. 부엌 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알림장 조각이 가끔 나왔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서툰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는 문장을 볼 때마다 선희 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잡고 엄마 같이 가 라고 말하던 아이가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어딘가에서 또 다른 책임을 지고 서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큰 길가 커피숍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면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휴대폰을 귀에 대고 무언가를 설명하느라 표정이 굳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희 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딸도 저런 얼굴을 하고 다니겠지. 저렇게 바쁜 얼굴로 하루를 버티고 있겠지. 그 생각이 들면 연락이 뜸해진 이유를 조금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바빠서, 지쳐서, 여유가 없어서. 그 속에는 자신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지하철을 타고 도시 외곽까지 나가는 길에 우연히 젊은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부부는 서로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라고 했지? 아기는 내가 재울게. 대신 내일은 씻기기라도 좀 도와줘. 미안해. 나도 엄마한테 자주 연락해야 하는데 솔직히 요즘은 전화할 힘도 없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선희 씨는 마음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자식의 세대가 겪는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저 아이들도 모두 각자의 이유로 숨 돌릴 틈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희 씨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나만 서운한 것이 아니구나. 다들 저마다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도 쉽게 연락하지 못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자신이 느끼던 허전함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감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선희 씨는 마음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날에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작은 일과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에는 동네를 한 바퀴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낮에는 짧은 글을 공책에 적어보았습니다. 지나간 날들 중 고마웠던 일, 마음에 남았던 말을 천천히 적으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쓰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잘 지내니? 라는 한 줄을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다시 지우는 일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망설이는 것도 결국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답장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선희 씨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 알림음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이제는 새소리나 바람소리, 계절이 바뀌는 냄새에도 조금 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에도 세상은 여전히 조용하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바탕에는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해가 완벽한 평안을 주지는 않았지만 허전함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조금씩 길러주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오늘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여유를 찾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조용히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자식의 연락이 줄어든 날들이 계속되면 부모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작은 바람이 일어납니다. 괜히 허전하고 괜히 마음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 감정은 틀린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사랑해온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잠시 갈 곳을 잃은 것뿐입니다. 허전함은 외로움과도 조금 다릅니다. 외로움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생겨나지만 허전함은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던 자리에서 피어오릅니다. 그 빈자리에는 지난날 함께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쌓여 있기에 마음에 남는 흔적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전함을 느끼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내 삶에 소중한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이 멀어진 것 같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일이라도 먼저 이야기해주고 하루 중 아무 때나 전화를 해오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때의 기억이 선명할수록 지금의 조용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잊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하루가 복잡하고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걱정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힘든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마음, 잠깐의 틈에서도 숨을 고르느라 여유가 나지 않는 마음이 그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조금 조용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하루에도 부드러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만으로 하루를 채우기보다 나를 위한 작은 시간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아침 햇살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서 천천히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어떤 날은 마음에 남는 문장 한 줄을 적어보거나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면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자식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잘 돌볼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도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묘한 연결이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랑의 방향입니다. 기다림은 때로 사랑의 또 다른 형태가 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날에도 마음이 여전히 그 아이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그동안 나눴던 시간, 그 시간을 지켜온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잃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의 횟수나 만남의 빈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조용함 속에서도 마음이 서로를 향해 있다는 사실이 더 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고 조용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조용함을 외로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이어져 있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 역시 저쪽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버티며 부모를 떠올리는 순간이 분명 있다는 것을요. 하루가 저물고 집안이 다시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문득 여러 생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중에는 사소한 근심도 있고 말하지 못한 마음도 있고 누군가를 향한 작은 그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감정이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감정은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또 어떤 감정은 내일을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의 연락이 줄어든 날들이 이어져도 우리가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삶이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느리게 사는 사람이 있고 빠르게 뛰어가는 사람이 있을 뿐 마음의 방향은 여전히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용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요함 속에는 그동안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 담겨 있고 또 앞으로 채워갈 여유도 담겨 있습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날에는 그저 잠시 멈추어서 내 마음을 가만히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흔들린 만큼 더 깊어지고 흔들린 만큼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의 삶에 조금 더 여유가 찾아오는 날이 오면 지금의 이 조용한 시간이 서로에게 더 따뜻한 대화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멀게만 보였던 거리가 사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도 올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용히 머물러 밤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의 하루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